자,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매주 월요일은 제가 TV 방송에 나가게 되는데 점심에 TV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 매주 월요일 점심에 출연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왔어요. 일단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키워드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요즘 이제 미용, 바이오 제약 이쪽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미용 기기, K 뷰티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 기업 중에 이제 휴젤도 있고, 이제 클래시스도 있고, 뭐 많죠. 그 중에 이제 휴젤이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 오늘 주가가 좀 빠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남겨드렸습니다. 휴젤의 경우는 여기 22만원, 23만원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요거 차트로 한번 통해서 한번 보면은 지금 휴젤 주가가 장중에 좀 빠졌어요. 5% 정도 빠졌고 지금 수급 상황이 영 안 좋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지금 휴젤의 상황은 어찌 보면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투매 다 나오고 있고 지금 매물대는 27만원대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휴젤이 작년에는 우리나라 이 K뷰티에 저희 뭐 최전선에 있던 종목이었죠. 99,000원 거의 10만원짜리가 30만원 갔으면 그쵸 3배 정도 주가 뛰었으면 작년에는 엄청 많이 갔지만 이제는 좀 쉴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가 되게 중요한 가격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혹시라도 20만원 밑으로 빠지면은 한번 담아볼 만하다는 전략까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다 안 밀리면은 다시 한번 뛸 수 있는데 깨지면은 다시 복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클래시스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휴젤과 클래시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휴젤의 경우는 이번에 JP모건에 가가지고 뭐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여기 실적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실적 괜찮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비전이나 전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휴젤의 경우는 이제 보톡스 쪽으로 많이 이제 유명한 그런 회사이고 지금 이제 미국 진출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남미라든지 유럽이나 이쪽에 진출해 있는 데서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새로운 것이 없었어요. 새로운 것이 없었다. 그냥 잘 하고 있는 정도 시간 지나면서 나아지겠지 이런 걸 얘기를 했었고 클래시스의 경우는 올해 실적이 좋은 거는 비슷해요. 휴젤도 좋고 얘네도 좋아요. 둘 다 실적은 잘 나올 거거든요. 근데 클래시스가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는 캡처를 안 했구나. 클래시스는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거의 1등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과 가면은 한 번 시술에 뭐 100만원, 150만원 하는 그런 이제 시술들이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 저도 피부가 좀 안 좋아서 그쪽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격을 남에 낮췄어요. 클래시스에서 만들어 놓은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슈링크가 있고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게 나중에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시술을 받으면 뭐 피부과 가서도 거의 150만원이 아니라 거의 10만원, 20만원,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울세라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건데 울세라는 뭐 1년에 한 번을 받는다면 얘는 좀 1년에 3, 4번 받아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훨씬 싸다는 거.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가정용 기기까지 이제 나온 상태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EBD라고 하거든요. EBD는 뭐냐면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빛을 이용한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 기기들을 그냥 통칭하는 건데 이 EBD 시장이 연평균 12%씩 성장하는 그런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클래시스가 이제 많은 기기들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하이프 약자죠. 이게 저도 뭐 하이 인텐시티 그리고 F는 기억 안 나요. 그리고 U는 울트라 사운드 초음파 이 초음파 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초음파를 특정 부위에 쏴줘가지고 피부 재생을 돕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기까지 얘네가 이제 우리나라 1등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1등이라는 타이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한국 1등.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또 1등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는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이제 방송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가는 넘어갈 것 같아요. 분명히 충분히. 그래서 이제 미용 K뷰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화장품도 잠깐 한번 볼까요? 화장품이 작년에 잘 나갔던 애들이 좀 있었었죠. 실리콘2 요즘 다 하향세죠. 화장품 완전히 꺾였어요. 실리콘2 그리고 VT 꺾였어요. 그리고 아이패밀리 얘는 좀 살아나긴 하는데 어쨌든 화장품은 작년에 이미 다 정점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이 왜 못 가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아요. VT 실적 한번 볼까요? VT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실리콘2 자 보면은 다 괜찮아요. 다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고 다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도 나오게 되는 거고 좀 쉬었다 또 가겠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랑 K뷰티는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급락이 나올 때 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트럼프 2.0, 트럼프 2기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방송을 녹화하는 시간이 새벽 1시 25분인데 이제 30분 뒤면은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으로요. 자, 트럼프 시대에는 이제 조방원이 뜬다고 합니다. 이 조방원 사람들 참 잘 만들어요, 그죠? 옛날에 뭐 차화정부터 해가지고 차화정, 정화조 뭐 등등등 이번에 조방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선 방산 원전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전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원전이 좋은 이유는 이미 지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거 아실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이 되게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호재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이고 실적도 되게 좋아요. 근데 조선주 많이 올랐죠. 그래서 조방원 중에서는 저는 원전이 제일 좋지 않나. 일단 첫 번째 조선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다 신고가에 가 있는 상태인데 시총들이 다 10조, 20조 정도가 돼요. 시총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나마 시총이 좀 작은 한화엔진 같은 기업들. 한화엔진 저도 예전에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한화오션도 그렇고 한화엔진도 그렇고 질문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좀 고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조선업종 빅3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미 다 신고가에 있다 보니까 한화엔진 같은 기업은 시총이 한 2조 원 정도 돼요. 그나마 가볍거든요. 이런 거는 단기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바닥에서 사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빠지면 탈출할 준비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조선업종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덜 올라간 종목 중에 찾자면은 세진중공업이나 뭐 동방선기, 1승 이런 것들, 세진중공업이나 동방선기나 또 1승 이런 종목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방송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추천을 최근에 한 3-4번 했어요. 계속 이제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한번 이렇게 빵 터지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포로 교환, 휴전,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도 또 휴전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전쟁 쪽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휴전입니다. 휴전. 종전이 아니에요. 지금 진전이 있는 건 휴전까지예요. 종전이 아니고 종전선언이 아니거든요. 자, 휴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남과 북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 서로 군비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전쟁이 멈췄으니까 우리 더 뭐 군대 안 키워도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무기 만들고 있고 계속 무기 사놓고 있고 항상 전쟁 대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라는 얘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요즘 방산주가 약간 밀리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저는 휴전이라는 거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산주는 다시 한번 부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좀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구간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원전입니다. 원전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완전 종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전 쪽에 막 뭐 호재가 많은 것처럼 얘기들 나왔는데 솔직히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먹거리를 많이 빼앗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차트에 보여지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 대표 원전주의 차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꽤 오랫동안 바닥을 좀 기었었어요. 그리고 이 박스 구간도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분위기는 상단은 돌파가 가능한 걸로 보여져요. 현재 힘은 상당히 좋은 힘이 좀 붙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점은 높아지는데 고점은 플랫하게 가고 있다면 이거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재료적으로 봤을 때 이 원전이라는 재료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많이 다투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의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내수를 살리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세에 있고 내수를 살리는 게 하루아침에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가 됐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수출 산업을 밀어주는 전략을 저는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효과가 직방이죠. 외화벌이 하는 게. 그러려면은 단가가 센 것들, 원전이나 이런 수출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원전을 계속 늘리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수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라는 데 있어서는 뚜렷하게 눈에 띄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쪽에서는 아까 이제 오르비텍 같은 거 제가 추천드렸었죠. 최근에 방송 통해서 추천드리고 나서 한 10% 정도 올랐어요. 좀 올랐는데 제가 목표가를 얼마나 드렸냐면 예전에 2,000원대 초반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오르비텍 저는 4,000원 본다고 했어요. 앞으로 많이 갈 거다. 좀 장기 투자로 관점 드린 거긴 한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고 주가가 원체 바닥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한번 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르비텍 원전주로 추천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추천주가 그러니까 이 방송이 공식적으로 추천주는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여러 산업에 대한 질문을 듣고 제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또 본의 아니게 추천주 성향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공식 추천주는 사실 하나예요. 이거 하나. HL 만도는 이것도 최근 추천 많이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종목이었었는데 뭐 만도에 대한 설명은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이 회사가 잘 갈 수 있느냐? 저는 잘 간다. 왜냐? 이 회사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 노리는 회사가 아니라 중국과 인도 시장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진 회사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려운 시장에서도 지금 실적 보시면은 만도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코로나 때 한번 주춤했던 걸 제외하고 2019년도 20년 코로나 때 한번 잠깐 주춤을 제외하고 19년도보다 21년도가 좋았고 21년도보다 22년도가 좋았고 23년도가 더 좋았고 4년 더 좋았고 계속 성장하는 회사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회사는 부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배당이 크지 않다는 것과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작다는 거. 영업이익률 우리 저기 어딥니까?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막 뭐 60% 70% 나오잖아요. 아마 더 나올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만도는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그래도 안정성이라는 거는 정말 따라올 회사가 없어요. 정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추천드린 이유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회사들은 꾸준히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도는 최근에 잘 가고 있고 지난번에 요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요쯤에서 드렸었죠. 저는 요 구간에 드렸었어요. 좀 올랐는데 아직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증권가에서 만도를 보는 목표가 증권가에서는 만도를 지금 54,000원을 보는 데도 있고 51,000원을 보는 데도 있고 6만원 보는 데도 있고 또 58,000원도 있고 그래요. 다 목표가가 다 다양하죠. 제일 보수적으로 제시한 데가 48,000원 그리고
제일 높게 제시한 곳이 63,000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5만원대에서 6만원 사이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55,000원 정도로 조금 낙관적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픽처 코너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 답변을 받고 또 전략도 드리는 코너인데요. 유리기판, 유리기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JNTC를 추천드렸는데, 사실 유리기판이라는 게 SKC가 이번에 CES에서 공개를 하고 나서 테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 같은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왔었죠. 근데 이제 JNTC를 가져온 이유는, JNTC가 실제로 이제 유리기판을 작년에 완성을 했고요. 반도체용 유리기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한다. 양산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발표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 회사는 SKC나 엔비디아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어디 쪽으로 가는 회사냐면 삼성이랑 화웨이로 가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삼성도 결국 유리기판은 도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하면은 중국의 1등 스마트폰 회사입니다. 애플보다 더 점유율이 큰 회사예요. 물론 미중 간의 어떤 트러블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괜찮은 매출처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수에 기대는 회사는 지금은 힘들어요. 내수는 어렵고 글로벌리하게 놀고 있는 회사들 쪽에서 저는 추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이렇게 결정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JNTC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주가는 오늘 한 16%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유리기판 쪽에서는 아직 좀 할만한 종목이라고 생각 들고, 지금 수급 보시면은 이틀 연속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재무 상태는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고 있고, 유리기판으로 인한 그런 매출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였었거든요. 그래서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물론 폴더블 폰도 지금 중국에서 3번 접는 게 나오면서 약간 우리가 좀 위기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뭔가 새로운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플도 폴더블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 JNTC는 폴더블 폰 관련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매물대를 뚫으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상승력이 좀 보이는 부분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K이노베이션인데, 이것도 추천을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많이는 아니고 한두 번 정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다른 2차전지주들에 비해서 다른 점이 뭐냐면, 오늘은 삼성 SDI 좋았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그치만 여전히 바닥이죠.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우리나라 원탑이죠. 그치만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바닥이죠. 바닥인데 탈출을 못했어요. 자, SK이노베이션은 어떻죠? 바닥을 탈출하고 지금 추세를 계속해서 끌어올려가는 중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삼성 SDI랑 LG 엔솔의 경우는 이제 순수 배터리 회사입니다. 순수 배터리 회사. 물론 다른 영역도 있지만 매출의 대부분이 배터리에서 나오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정확하게는 SK 온이 순수 배터리 회사이고, 이노베이션은 이런 배터리 회사, 배터리 사업 플러스 추가적으로 석유화학 쪽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SK ENS와의 합병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거 LNG 이런 사업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토탈 에너지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순수 배터리만 가지고는 지금 어려워요.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업군들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은 SK이노베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드렸던 거예요. 얘네도 결국 언젠가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 이노베이션이 올라가는 데는 국제유가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차트 똑같죠. 지금 국제유가가 이렇게 떤 그 기간이랑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간 기간이랑 똑같아요. 똑같죠? 이게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15만원으로 목표가 15만원, 손절가 11만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즌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독감 바이러스, 저도 지금 목감기가 좀 있고 오늘 미세먼지가 심해서 더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뭐 이건 내용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진단키트 관련 주고, 다음 주 우리가 많이 쉬잖아요. 설명절 있고 또 같은 기간 중국에 춘절 있고, 이거 분명히 독감 확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 시즌은 좋지는 않았어요. 시즌을 비롯한 모든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다 별로긴 해요. 지금 시즌 많이 빠졌죠. 저는 빠지는 거 잡으라고 한 겁니다. 빠지는 거 잡아서 반등할 때 팔자. 그리고 비슷하게 뭐 진매트릭스 차트 똑같죠. 이런 것도 수젠텍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수젠텍은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잖아 있고, 진매트릭스나 시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게 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단기 낙폭과대를 한번 노려보자 라는 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이렇게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3,000원 이렇게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들어가 보자면, 지금 저는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니까 어디가 유망하다 이렇게 이거를 저는 전략으로 삼진 않아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이미 큰 흐름은 다 끝났고 지금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지난번 트럼프 정부에서도 태양광 산업이 트럼프가 들어서면, 트럼프 1기 때 태양광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 트럼프 임기 동안 태양광이 많이 좋아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미 선반영이 돼서 올라간 거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 역발상적인 투자가 지금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드렸고요. 매일 아침 저희 실전 투자반에서는 여러분들께 시황과 함께 이렇게 단기 투자할 만한 테마주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은 뭐 실적, 그리고 중대형주, 장기 투자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라면, 저희 방송에서는 약간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같이 한번 공략을 드리고 있고, 또 저희도 바닥에서 매집해서 현재 구간에서 100% 이상을 노리는 종목들을 다수 공략을 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100% 올라가는 거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저희도 실전 투자반에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주시는 방법은 여기 이제 하단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